자, 첫 번째 나와 있는 hierarchy라는 단어, hierarchy 이게 계층이란 뜻인데 계층 구조, 계층이야. 예를 들어서 뭐 말단 사원부터 주임, 대리,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차장 다음에 부장이구나. 그 다음에 뭐 상무, 전무, 그 다음에 뭐 사장 이런 식으로 C 경영진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아니 이게 계층이라고. 계층. 일반 조직의 조직도야. 다단계는 뭔지 모르니? 다단계? 사기잖아. 사기예요. 전 그거 사원 대리 그건 줄 알고 다단계인 건. 그건 그냥 단계고. 다단계는 완전 개사기야. 함부로 발 담으면 나오지를 못해. 자, 아무튼 계층이라는 것은 매우 좋아. weeding out이라는 것이 뭐냐? weed가 잡초야. 그럼 잡초를 어떻게 한다는 느낌이겠어 이거.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느낌이 되겠지. 제거한다. 나쁜 아이디어를 없애는데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층이라는 것은 계층 구조. 좋다. 나쁜 아이디어 제거에 좋다. 그 다음 by the time an idea makes it all the way up the chain이야. by the time은 뭐 할 즈음이야. 네. 뭐 할 즈음이냐면 아이디어가 makes it all the way up 이라는 것은 길을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돼. 이거 체인이 뭐겠어요? 사수. 바로 계층이 체인이 되겠지. 자, 아이디어가 이렇게 계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과장이 부장한테 제출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반려. 근데 마음에 들면 상무한테 넘기겠지. 상무는 전무한테 넘기고 전무는 사장한테 넘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이디어가 이렇게 계층을 올라간다는 건 이미 이 아이디어가 괜찮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비교가 된단 말이야. 뭐랑 비교되냐면 다른 아이디어랑 비교되죠. 그 시스템에서. 근데 with 나왔고요. 이런 거 문법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with 뒤에 obviously good ideas ranked at the top. 눈에 띄게 좋은 아이디어. 눈에 띄게 좋은 아이디어는 탑에 랭크되고, 그럼 나쁜 아이디어는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층 구조에 관한 괜찮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seems like a common sense, 상식인 것처럼 보인다. common sense는 상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제시를 했어? The problem. 그럼 여기서 반론 제기하는 거지. 문제가 뭐냐? 명확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며,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종종 어떻게 보이냐면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이거야.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잘 생각을 해봐. 계층 구조에서는 나쁜 아이디어는 다 제거된다 그랬잖아. 네.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것도 아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주로 나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대. 그러면 나쁜 아이디어 다 제거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남는 거야, 안 남는 거야? 안 남죠. 그래서 계층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지. 근데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계층 구조에서의 문제. 자, 웨스턴 유니언은요, 이게 단체 이름이에요. 대문자니까. 얘는 유명하게 passed on the opportunity,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알렉산더 그레엄 벨의 특허권, patents, 이게 특허야. 그리고 기술을 살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죠. 전화에. 자, 그 당시에 전화 통화 자체가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misinterpret은 잘못 해석되다. 그러면 잘못 해석되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오해의 여지가 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they couldn't span long distance, 장거리를 뭐랄까, 장거리까지 범위가 이루지도 못해. 스팬이라는 것은 원래 명사로는 한 뼘 길이, 이게 스팬이야. 스팬. 그 다음에 길이라는 의미도 돼. 그러니까 장거리를 뭐 다루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 장거리까지 도달하지도 못해. 이게 문제점 얘기하잖아. 그래서 안 샀어 얘네들이. 얘네들은 알고 있었어요.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전보거든요. 전보가 뭐예요? 전보가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어느 우체국으로 따당땅땅땅 이걸 보내면 딱딱딱딱 쳐가지고 부고, 유재현 또는 뭐 김을동, 홍길동, 부친, 서거 이런 식으로 홍길동, 부친, 돌아가심 이런 거 띵띵띵 해서 우리 집 주소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바로 전달이 돼 그날.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를 할 수가 없거나 연락처를 모르거나 그럴 때 집 주소를 알게 되면 정보를 보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이런 텔레그램 비즈니스로부터 뭘 알고 있었냐면 이익이 되는 의사소통이라는 건 어디에 달려있느냐? 정확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널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달려있다. 그러니까 accuracy 저기 정확도. accuracy, 정확도. 자, 파생어로는 accuracy 있어, 정확한. 이렇게 쓰게 되면 정확한이야. 그래서 이 녀석들은 특허를 사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겠지. 네. 나중에 그 다음 자 위키피디아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에 관한 예를 들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쁜 것처럼 보였던 녀석들인데 굉장한 혁신을 이끌어냈던 맞죠? 네. 대표적인 예로 전화 그리고 위키피디아가 있죠. 위키피디아가 뭐예요? 자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이야. 네. 위키피디아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이란 뜻이야. 그래서 위키피디아는요 여겨지는데 농담으로 여겨졌었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요. 어떻게 something이 written by a crowd 군중에 의해서 어떤 것이 쓰여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세계에서 탑 스컬러 최고의 학자들의 작업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린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죠. 네. 근데 오늘날에 이거는 너무나 컴프레hensive가 뭐예요? 까먹었어요. 포괄적인 뭐 그런 뜻 아닌가요? 포괄적. 맞아요? 맞아요. 네, 포괄적인, 종합적인 이런 뜻입니다. 찾아보면 애리 가는 거 다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 이전에 나왔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인사이클로피디아의 백과사전이거든. 근데 그냥 백과사전이랑요. 위키피디아 사람들이 만든 백과사전은 뭐가 다른 거예요? 백과사전은요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 학자들이. 근데 위키피디아는 사람들이 일반인. 일반 사람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거기다 남기는 거야. 이게 나무 뭔지를. 위키. 나무 위키 같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 이게 뭐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는 게 위키피디아고 일반적인 백과사전은 전문가들이 남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글은 전반적으로 뭡니까? 자, 봐봐. 계층이라는 것에 있어서 나쁜 아이디어가 걸러지는데 맞지? 걸러진다. 그러다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러지 마. 지금 왜 그래?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자,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When innovation turns into disappointment. 자, 혁신이라는 것이 disappointment는 실망이에요. 혁신이 실망스러운 게 된다. 뭔 개소리야, 그지? 네. 2번. 왜 우리가 끌리느냐? 대담한 혁신에 끌리느냐? daring이라는 것이 대담하냐? Oh my darling.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자기 여보란 뜻이 아니라 daring. 대담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계층이라는 것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놓칩니까? 이게 답이죠? 네. 이해하셨어? 나와 있는 핵심이 뭐였어? 이거잖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나쁜 아이디어 걸러져서. 그치? 그래서 얼마나 계층이라는 것이 놓치냐 이거예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3번이 답이지. 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25, 6, 7, 8 혹시 틀린 사람 있어? 한번 풀질 않았는데 뭘 어떻게 알 거야? 네? 풀었어? 그냥 풀었는데 저는 뭐 문법 빼고는 이런 건 다 등급 쓰면 그때 30분 몰라요. 하나, 둘, 셋, 틀렸네. 아니, 몰라가지고 이건 엄청 문법 빼고는 다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알았어. 29번 문법 가보자. 29번 가도 돼? 다시 보세요. 5, 6, 7, 8번 있지? 얘들은 무조건 5, 4, 3, 1 순서로 올라가면서 계산 실수만 피하시면 됩니다. 2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봐요. 26번도 5번 보고 명예박사 학위를 포함하여 상을 받았다. 찾습니다.
명예박사. 명예박사가 어디 있을까요? Honorary Doctorate. 이게 명예박사네요. 그는 받았어요. man은 awards가 상이잖아요. 뭘 포함해서? 명예박사 학위를 포함해서 Women's Medical College of Pennsylvania.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의대 여자 전용 의대야. 1964년에. 그래서 맞는 거죠? 맞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 신생아의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 개발. 맞아요. 자,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줄이지? 8번째? 6번? 저기 뉴본 헬스 오브 뉴본. 여기 있네요. 맞아요? 네. 맞는 단어, 맞는 거. 서머 마취가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 마취가 여기 나와 있는 오네시티. 어디 있어? 아씨 안 보여. 그 바로 이 듀링 그거 아니에요? 아 이게 마취예요. 듀링이. anesthesia. anesthesia. 이게 마취인데 엄마에게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공부할 때 관심을 갖게 됐어요. 방식에. 자, 엄마에게 주어지는 in labor. 엄마에게 주어지는 이 마취가 아기들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죠. 맞네요. 2번 단번에 마취학 훈련 과정에 입학을 허가받았다. 아니요. After being denied several times. 여러 번 못 했어? 아, 이건 참 재수없게도 2번이네요. 근데 5, 4, 3, 1 순서를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3, 4, 5가 답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여기 보시면 거절당했다. 거부, 거절당하다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거절당하나요? 네? 그 위에 denied. 거죠? 디나이. 됐지? 네. 자, 30번. 아, 이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제발 문제 좀 미리미리 좀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거 먼저 나오고 28번에 일치하는 거 나옵니다. 맞죠? 네. 갑니다. 자, 어법상 틀린 거. 어법 문제 나오면 항상 긴장해야 될 게 잘 나오는 패턴을 놓치지 말라. 잘 나오는 패턴에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수일치, 접속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준동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번부터 쭉 가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Much of the work is demonstrating. 많은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Much of the work니까 일 중에서 많은 일들이 설명한다 또는 보여준다. 오케이. To them.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설명해줬어요. 뭐를요? They do have control. 그들이 정말로 가진다. 1번은요. 그래서 강조의 do입니다. 주어 뒤에 do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서 얘가 얘를 강조해서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강조예요. 됐죠? 됐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었냐면 아이들 스스로가 정말로 통제를 가진다. 니네들 스스로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됐죠? 이렇게 설명이 된대. 자, 계속 가볼까? 뒤에 나와있는 have를 강조하니까 강조의 do 맞는 겁니다. 됐죠? 이해하셨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강조의 do예요. do 뒤에 동사 나와버리면. 얘가 정말이란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사랑합니다. I do love you 하면은 정말 미친 듯이 진짜 정말 사랑해요. 이런 강조야.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부모님이었는데 부모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였어. educator, 교육자. 20년 동안 교육자였던 친구 중에 한 명. 자, 지금 주어가 one이야, friends야? 프렌드. 아니 one of our friends잖아. 친구들 중에 한 명이니까 동사 자리에 s 쓰는 거 맞아요? 맞죠? 이게 주어치동이야.
요거에 수일치 묻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보자고. 내 똑똑한 친구 중에 하나가 조언을 했어. 뭐라고 조언했냐면 giving Kelly를 달력을 주라고요. 됐죠? 자, 단수로 인치시킨 거 맞죠? 맞습니다. 프리스쿨 에이지가 뭐냐면 미취학이야. 유치원이야. 유치원 연령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병렬 구조네 이렇게, 그쵸? 기록하도록 조언하는 거죠. 맞습니까?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그들의 삶에서, 자,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돕기 때문이야.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시간이라는 것의 흐름을요, passage of time better, 시간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하루가 will unfold, 이게 펼쳐지다예요. 어떻게 그들의 하루가 펼쳐지는지 애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야. 달력이. 그쵸? 우리는 overstate가 뭐죠? 과장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과하게 말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과장하다. over는 항상 지나치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과식하다가 뭐야? overeating. 지나치게 먹는 거라는 의미가 있어. over라는 건 넘는다는 뜻이 있거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야? 지나치게 강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성을. We can overstate the importance.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캘린더 도구의 중요성을 정말 아무리 cannot overstate,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이를 돕는 데 있어서 뭘 도와요? 아이들이 뭐 하도록? 자신들의 하루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도록. 자신들이 달력에다가 기록을 한단 말이야. 오늘은 뭐 했고, 내일은 뭐 할 거고.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일과를 통제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자, 시켜라. 명령하고 있네요. 명령문입니다. have them. 아이들로 하여금 시키세요. cross up는 지워나가는 겁니다. 3번은요. 사역동사 문제인데, 자, have 뒤에 사람이 나오면요, 주로 원형을 쓰고, have 뒤에 사물이 나오면 과거분사 pp를 씁니다. 그래서 회사원 해물피라고 얘기를 해. 회사원 해물피. 옛날에 들어봤지? 네, 그런 거. 회사원 해물피, have 사람 원형, have 사물 pp, 회사원 해물피. 이게 사역동사야. have 뒤에 사람 원형, 사물 pp.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로 하여금 지워나가게 하세요. have 사람 원형인 거야. 알겠냐? 네. 맞는 표현이잖아. 네. 날들을 지워나가는 거야. The week. 그 주에 여러 날들을 지워나가게 시켜봐. You come to them. 당신이 그 날들, 여기서 days예요. 그 날들에게 다가감에 따라서 그 주에 있는 그 날들을 막 지워나가게 시켜봐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며칠날 이걸 지나가면 땡땡 지워나가게 하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라 이거죠. Going over the schedule for the day. Go over라는 것은 살피다.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스케줄을 살피도록 시간을 써라. 또 그들에게 선택하게 하라. 그 스케줄, 오케이? Wherever possible. Wherever it is possible. 가능할 때마다 그 스케줄 안에서 선택하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whatever, wherever 나왔을 때 잘 들어. 자, 접속사나 wherever라는 것은 뭐냐면 no matter where. 언제 뭐뭐일지라도인데 그것이 가능할 땐 언제라도 이런 의미가 되거든. 이 접속사나 접속사 역할하는 녀석들 이럴 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덩어리로 생략이 되고 여기 형용사나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 디스가 생략이 돼서 possible도 가능한 겁니다. 4번이 그거예요. 접속 생략? 주어 동사 생략이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덩어리로 생략시킨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소통이 표현의 존중을 그들은요 respect를 표현하죠. They see that they are not just tag along. tag along이 이게 끌려다니다라는 뜻이거든요. To your day and your plans야. 너의 하루와 너의 계획. 즉 부모님의 하루와 부모님의 계획에 아이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치? 본인들이 스케줄을 스스로 잡고 지워나가고 지네들이 스스로 그 자신들의 스케줄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해요. What i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왜. 됐죠? 이 글의 중요성이 뭐죠?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죠? 아이에게 뭘 맡겨라? 달력을 맡겨라.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 통제력을 갖게 하라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애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as they get older, children will then start to write in important things for themselves. 스스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이것은 도와준대. 그들이 발전시키도록, 그들의 통제력이나 통제감을 발전시키도록. 그런데 여기 잘 보자. Children will then start to write. 목적어까지 다 들어가 있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들어갔어요. 저 뒤에 쉼표 나오고 조동사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야 이렇게 되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is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 is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될까?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야 되는 자리. 알았지? 쉼표 뒤에. 되셨어? 뒤에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알겠냐? 그럼 얘는 왜 뺐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앞에 쉼표, 주어동, 봐봐. 이런 형태 속지 마. it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쉼표 다음이지. 예, 여기 접속사가 나오고 나서야 it, is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는 맞아. 하지만 여기 쉼표가 나오고 접속사가 없을 때 여기다가 주어동사 써버리면 망합니다. 알았지? 그리하여 요거서는 5번이 위치가 돼야 되는 문제. 결국에는 쉼표 뒤에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됐지? 이해하셨어? 문법 포인트 아시겠어요? 5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문장의 구조. 4번은 뭘 물어보는 거였죠? 4번이 요 설명이죠? 접속사 뒤에 요거 빠지는 거, 네. 생략.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접속사 처리. 주어, 동사, 울랄라, 불랄라, and 나왔는데 죄송, and 나왔으면 주어, 동사 바로 쓸 수 있는데 and가 없어. 쉼표 찍혔어. 그럼 여기에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거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 알았냐? 쉼표 뒤에 위치 나오는 거 중요하거든. 됐어? 네. 선생님 물 한 잔만 먹을게. 네, 화장실 한번. 어디가? 화장실 한번. 갔다 와. 1. 밝히다야. 그럼 반대말 뭐야? conceal, 숨기다야. 숨기다. 3번에 dangerous, 위험하냐. 반대말 뭐야? 안전. 라이언 선생님, 안전한. 자, 그 다음에 4번에 unaware 뭐야? unaware. 의식하지 않는. 그럼 반대말은 의식하는. 의식하다. 5번에 reliable, 믿을만한. 반대말은 믿을만하지 못한. 현민이, 그쵸? 믿을만하지 못한. 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니야. 황미야. 전 믿을만하잖아요. 쟤 봅니다, 쟤. 갑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많아요, 쟤. 가자. 자, 남사친 막 손가락. 자, 갑니다. 웃기지 마. 자, 가자. 능력자. 자, 능력자 저 정도 연애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죠. 쌤 능력자였어요? 네. 쌤 첫사랑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네, 다 30번 보자고. 자, 이제 어휘는 반대말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가보자. 랜덤 에러는요, may be detected, 탐지가 되는데, repeating the measurement, 측정이야. 무작위의 어떤 무작위 오차라고 합시다. 디텍티드가 측정이. 아니요? 죽고 싶냐? 내가 지금 메저먼트 밑에 측정 써놔. 이거 정신 안 차리지? 경찰서에 끌려갈 새끼야. 자, be detected, 이게 탐지되다.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했어. 이거는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탐지가 되지.
얘가 오차인가? 왜 값이 다르게 나오지? 계속 반복했는데 A, B, C, B, B, B 이렇게 나오면 A하고 C가 오차인 거지.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무작위 오차는 탐지가 돼. 게다가 more and more reading, 더 많이 수치를 기록하는 게 reading의 수치는. furthermore. 게다가. futuremore. 게다가. 이건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자, 게다가 furthermore. 게다가. 너는 왜 웃어? futuremore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뻗어? 웬 뻗어? furthermore야. 너는 지금 뻗어라고 했잖아. 뻗어. 팔을 뻗어? 새끼야 장난해 지금? 그거 아니야. 자, furthermore, moreover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게다가예요. 자, 보시면 더 수치를 읽는다. 리딩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책을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치를 계속 다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결과치를 계속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획득합니다. arithmetic mean 이게 뭐야? 산술 평균이래요. 산술적 mean이 평균이거든요. 밑에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산술 평균으로부터 값을 얻어내요. value가 값이에요. 근데 이 값이 접근합니다. 더 근접하게 진짜 값에 참값에 점점 간다는 거죠. 산술 평균을 얻어냅니다. 이 산술 평균에서 우리는 값을 얻어내는데 얘가 점점 더 참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도 아니다. neither라는 것은 전체 부정이 돼서 is true for systematic error. 이게 뭐냐? 시스템 오류, 체계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닐까요? 개통 오차라고 지금 보고 있네요. 개통 오차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무작위 오차고 얘는 개통 오차인데 아무튼 무작위 오차와 개통 오차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무작위 오차는 반복하면 돼요. 반복해서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산술 평균을 통해서 값이 참값에 점점 다가가는 거죠. 이게 무작위 오차란 말이야. 그런데 개통 오차는 얘랑 다르대. 일단 얘는 맞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repeated measurement, 반복되는 측정. 여러분 이거는 임의 오차에서 쓰는 방법이잖아. 반복되는 측정. 얘는 똑같은 apparatus가 도구입니다. 똑같은 실험 도구나 이런 거 apparatus 도구야.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반복되는 어떤 측정을 했는데 얘가 neither A nor B야. 이게 A도 B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개통 오차에서는요, 밝혀주지도 않고 그것들이 없애지도 않아요. 개통 오차를 없애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시면 밝혀내다 개통 오류를, 그 다음에 제거한다 개통 오류를, 이거 한 번만 쓴 겁니다. 되셨어요? 다시 갈게요. 반복된 측정을 하면, 여기서 보시면 반복된 측정을 하면 산술평균 값, 참값이 다가가는 뭐 이런 어딨어요? 이미 오류를 우리가 탐지해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개통 오류에서 그게 안 먹혀. 그러니까 반복되는 실험 자체가 neither nor A도 B도 아니다죠. 그래서 밝히지도 못해요. 개통 오류를. 그 다음에 없애지도 못해요. 얘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 네. 야, 이거는 지금 임의 오류 값이죠. 임의 오류. 맞아요? 반복하면 탐지가 되죠. 참값에 다가가게 할 수 있죠. 산술평균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 개통 오류에서는, 죄송합니다. 목소리 좀 스윗했어요. 개통 오류에서는, 제 목소리 때문에 또 많이 뻑갔죠. 자, 개통 오류에서는 반복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진짜.
반복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개통 오류에서는 반복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얘를 제거도 못 해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단어. 맞죠? 됐지?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면서 가야 돼. 선생님, 저는 이런 종류의 글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뭔 글인지. 저도 모르지만, 이 글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임, 의, 오류는 반복하면 탐지돼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수정해 나갈 수가 있어. 그 다음, 평균치를 구함에 따라서 산실평균에 의해서 점점 참값에 다가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개통 오류는 전혀 얘가 안 먹힌다고. 그래서 밝혀주지도 없애지도 못한다고요. 반복되는 실험이. 맞는 단어라고. 됐지? 이해하셨죠?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개통 오류는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거죠. 그럼 더 위험한 거 맞죠? 없애주지도 못하고, 그치? 그 다음에 밝혀주지도 못하고, 그죠?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야. 니더 리빌이라고 그랬잖아. 밝혀주지를 못한다 그랬잖아. 얘가 오류인 걸 밝히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니까 더 위험한 거 맞죠? 맞아요? 임의 오차보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임의 오차가 뭐고 개통 오차가 뭡니까? 저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나도 모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만 여기서 뭐라 그랬어? 딱 그것만 기억하라니까. 임의 오류는 반복된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탐지를 할 수 있어. 그리고 고쳐나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 개통 오류는 절대 탐지도 안 되고 고치지도 못한다고. 이해하셨어? 자, 만일 아주 커다란 임의 오차가 지금 존재해. 실험에서 존재해. 그럼 얘네들은요. manifest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manifest가 뭐냐면 구현하다,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자기들 스스로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드러낸다라는 뜻이야. 뭐라 그랬어? 아까 오차가 발견된다 그랬잖아. 임의 오류에서는 반복하면 오차가 발견돼. 그래서 드러내요. Okay, in a large value of the final quoted error, 그냥 최종 인용된 오차의 큰 값 안에서 오차 값이 막 이상하거든 지금. 그러니 오류가 발견이 되는 거야. 뭔가 계산이 틀렸다 우리가 지금. 왜? 내가 계산해서 구한 값이 다 달라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니까 요게 계속 반복이 돼. 그럼 이게 정답이잖아. 아무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요 인식하지 못해요. imprecision, 부정확함을요. 결과값에. 그리고 no harm is done, 해도 없어요. 여러분 잘 봐. 위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랜덤 에러 얘기하고 있잖아. 임의 오류는 보세요. 임의 오류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오, 점점. 누구야? 쟤네들. 주아라랑 천연이. 쌤이 좀. 자, 가자. 저 힘든가 봐요, 쌤. 아, 몰라요, 저도. 가자. 아무튼.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7시요. 아니 6시. 6시 10분. 어머, 시간 지난겨? 빨리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인식하지 못한다 틀렸잖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드러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웨어가 되잖아. 맞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러나 concealed presence of a systematic, 이번에는 체계 오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잖아. 명백히 의존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자, given with a small estimated error. 그러니까 아주 작은 측정된 에러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우리 눈에는 상당히 믿을 만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거 아니야.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서 이미 정답이었잖아. 체계 오류는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믿을 만한 거란 말이야. 쟤는 뭐니 저것도? 새끼들. 곧 갈게요가 뭔 말이야? 이게 곧 자리백한데. 잘 가!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4번. 아, 안타깝. 봐. 두드러진, distinct. 그러니까 단어 싸움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자, 시끄러워요. 아니, 설명을 좀 듣고 해봐. 여기서 투부정사가 지금 이렇게 병렬이 되고 있는 거야. 자녀가
그리고 투부정사가 and로 세 번째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 병렬 구조할 때 A 쉼표 B 쉼표 and C 이런 거 배웠지? 맞아? 그래서 A와 B와 C의 형태가 어때 지금? 투부정사 쉼표 찍고 and 투부정사지. 맞아? 이게 병렬 구조의 핵심이잖아. 그러면 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건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비동사는. 그러면 아주 두드러진 인간 본성의 감정적인 특징이야.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적 특징이야. 얘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동료, 다른 인간을, 다른 사람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거야.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거고 또 1번, 2번 또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들의 성격과 특성도 돼요. 그리고 dependability 뭐야? 의존 가능성. depend가 의존하다잖아. 그러니까 의존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보는 것. 이게 인간의 감정적 특징이야. 뭐야? 다른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고 너네들이 나의 어떤 것을 살펴보고 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It has ever been since the place 이게 홍적세라 그러는데 이것은 홍적세 이후로 계속 그래왔다. 이게 무슨 말? 홍적세 몰라요 저도?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홍적세를? 야 영어 선생님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냐? 아 진짜 힘들어. 생각해봐. 역사, 철학, 예술, 별의별 글들이 다 나오지. 근데 그때마다 애들이 영어 선생님한테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럼 영어 선생님들은 지금 짜증나 진짜. 나는 전공이 영어야, 문학이야. 그리고 영어의 어학적인 부분은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근데 과학, 역사 나한테 물어보면 진짜 난감해. 그래서 우리도 공부해. 근데 홍적세를 공부하고 싶진 않았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처럼 하나의 그 시대일 뿐이야. 자, 그때 이후로 계속 그래왔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옛날부터. 겁나 오래됐다는 얘기죠. 됐어? 자, 최초의 밴드는 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분류 가능한 물이에요. 분류할 수 있는 to the genus Homo 이게 뭐예요? 최초의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네네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호모종이 누구예요? 호모 이렉투스가 아마 최초일 거예요. 왜? 최초로 직립보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그 중간에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있는 거죠.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는 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멸종시킬 수밖에 없었어? 무리 생활을 했고 상당히 넓은 사람들하고 교역을 했어. 그래서 상호 의존성과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시한 게 호모사피엔스 우리야.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자기들끼리만. 부족끼리만. 그래서 널리 교류를 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정보도 얻고 등치도 좋고요. 전투력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추위에도 강하고요. 다 좋았어요. 네안데르탈인들이. 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공격에는 아무도 당하지 못한 거지. 왜? 호모사피엔스는 전 세계 수백 킬로까지 건너가서 교육을 했던 네안데르탈인들은 여기서. 그러니 정보력에서 이런 것에서 밀렸기 때문에 옷도 호모사피엔스가 훨씬 더 따뜻한 옷들을 입었고 네안데르탈인들은 그냥 가죽만 이렇게 겉옷만. 그래서 슬슬 멸종을 해나간 거죠. 아무튼 자 헌터 게더러 수렵 채집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수렵 채집이 뭡니까?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요. 여자들은요 과일과 채소를 채집하는 게 그게 수렵 채집이지. 오케이. 자 칼라하리의 주 이게 부족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람들처럼 이 최초의 수렵 채집인들은 거의 틀림없이 어디에 의존했냐면 아주 정교한 cooperative behavior 어떤 행동? 협동하는 행동. 내가 그랬잖아. 상호작용을 한다. 협동을 한다. just to survive from one day to the next. 하루하루.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서 그 다음날. 그래서 매일매일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from A to B잖아. A에서 B까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루에서 그 다음날 생존하기 위해서 협동적 행동에 의존했다.
그러면 수렵 채집했던 사람들 최초의 호모종들의 특징은 협동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자. 그것은요 그 뒤에 요구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을요. 개인의 역사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each of their groupmates 자기 그룹의 동반자들을 그룹메이트라고 그러지. 클래스메이트는 학급 친구들이지. 그럼 그룹메이트는 그룹 친구들이지. 이 그룹 친구들 개개인의 성취와 개인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야 협동이라는 게 가능해. 예를 들어서 미나는 어느 중학교를 졸업했고 쟤는 특성이 이렇고 쟤는 이런 거고 쟤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찬혁이는 이런 친구고 이런 친구고 등치와 다르게 상당히 애가 여리고 진짜로요. 담배는 첫 피지만 상당히 애는 순하고 그쵸? 여자한테 인기 없고 그 다음에 싸움도 못해요. 오케이? 사실 마음 약해서 사람 못 때려. 그런 친구야. 보기와는 달라.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얘가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거야. 저는요 상대적으로 성질은 지나갖고 건들면 다 뒤지는데 그걸 모르니까 와서 찝쩍 된다고. 진짜로. 저 술 먹고 두 사람 패가지고 전 절대로 사람 안 건드려요. 술 많이 드세요? 자주 못 먹어요. 술. 자, 그 개인의 역사 얘기하다가 또 헛소리 했잖아. 지금 너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들은 needed an empathetic sense 이게 뭐 공감 능력이 되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감정과 propensity 이게 성향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이거 왜 자꾸 일로 가죠? 만인의 투쟁이 아니라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서 뭐 얘기 나왔냐면 그치. 인간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성취와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밴드, 무리생활을 할 수 있고 호모족들은 그랬다라는 거죠. 호모. 이해하셨죠? 협동하기 위해서는 그랬다는 얘기고 공감의 센스가 필요했고 이것이 그들에게 만족감을 줬어요. 휴먼 인스팅,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기 보자. 이것이 줬어요. 깊은 만족을 줬어요.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네가 부르고자 한다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부릅시다. 깊은 만족을 not just learn, 배우는 데 줬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불러일으켜진 스터 안에서 원래 줬다, 자극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극된이죠. 이야기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 우리의 동료, 동반자들에 의해서. 맞죠? 맞아? 이러한 퍼포먼스가 뭐죠? 공연이에요.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죠? 협동, 공감,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공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득이 된다. 페이오프가 이익이 되다. 생존과 번식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은 다윈적 현상이다. 이게 진화를 거친 거다라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다윈적인 현상이라는 건 뭐죠? 진화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gossip and storytelling이라는 것이 진화된 현상. 이게 답이죠.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고 협동하기 위해서는 듣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얘밖에 안 돼. 그럼 이 글 전체가 소재 보세요. 소재. 계획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3번. execute라는 것도 실행이에요. 그리고 revise는 개정이에요. 개정. 수정하는 거예요. 됐어? 뭔가를 개정하고 뭔가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exhibition, 전시. 그리고 jealousy, 질투. 전시이 뭐예요? 전시. exhibition. 예를 들어서 그림 전시회, 미술 전시회 같은 전시회. 그게 exhibition. exhibit. 이게 전시하다. exhibition 이렇게 읽어요. 전시하다. 질투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쟁과 보상이 이 글의 소재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때려 맞출 수가 있는 문제라고. 이 문제는 3점짜리인가요? 2점짜리인가요? 2점짜리네요. 네.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되게 대범해야 돼. 이해하셨어? 자, 그 다음 이 문제까지 하고 맞춰야 되겠는데 아이씨, 진도를 언제쯤 빼지? 그래도 오늘 24 25, 6, 7, 8 건너뛰고 29, 30, 31, 32 그래도 뭐 적게 한 건 아니에요. 갑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뭐죠? 또 우리 미나가 맨날 올라가 봐요. 여기 저울. 오케이? 그 다음에 물고기, 비늘. 이게 다 스케일입니다.
저도 매일 올라가 봐요. 요즘 살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제가. 빠지시죠. 네. 제가 74kg였어요. 헬스 다니면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면서 제가 68까지 뺐다고. 그래서 5kg를 뺐어.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살이 찔 겨를 없고, 그 다음에 하루에 2끼 먹어요.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했어. 근데 지금 팔꿈치,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 달, 보름째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가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근육이 자꾸 지금 막, 아무튼 운동을 못하고 있어. 지금 66.8까지 계속 몸무게가 지금 막 쭉쭉 계속 빠지고 있는 거야. 근손실이다. 어? 근손실. 그러니까 좀 걱정이야. 아, 미치겠어요. 운동해야 돼. 관리해야 돼, 선생님 같은 경우. 윗몸 일으키기라도 하세요. 윗몸 일으키기가 문제가, 저는 앉은 자세에도 코어 힘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 뭔지 알지? 들어 누워서 발 대지 않고, 발 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팔다리 들어 올리는 거. 필라테스 자세도 막 겁나 힘들지만 이것도 계속 했었어. 단련시키기 위해서. 와이프가 옆에서 겁나 꼼지락대 이러면서 난 계속 운동하고 꾸준히 했었다고. 근데 지금 무릎하고 팔꿈치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도가니 여기가 먹는 것처럼 아픈 걸 보니 인대를 조금 다친 것 같아요. 병원 가보세요. 가서 체외 초음파과 체외 충격파 6번 받았거든요. 5번 받으면 거의 다 낫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안 나아요. 왜냐면 체외 충격파가 얘가 인대나 이런 어떤 이런 데에 충격을 오히려 가할 수가 있대. 염증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후유증 같아. 그래서 지금 마사지기로 매일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호대 차고 있거든요, 하나. 아파. 아무튼 네, 해야 돼요.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규모를 올려가는 거야. 스케일을 업하는 거야. 문장 전체의 주어는 은느이가를 하스카라 그랬잖아. 됐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규모를 올려가는 것은 종종 수반돼요. 무엇에 의해서? evolution, 진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진화에 의해서 수반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여기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핵심을 판단한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간 거는 결국에는 어떤 과정이라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간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단어들은 얘인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골치 아파. 이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어떻게든 나와 있는 단어 가지고 무슨 의미일지를 추론하라 그랬잖아. 자, 규모가 스케일이 이게 잘 모르겠다고 치면 느낌을 판단하는 거야. from A to B는 다 알 거 아니야. 작은 데에서 큰 것으로 나갔어. 이것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의 결과물이에요. 이런 느낌 판단하면 된다고. 그렇죠? 반면에 while, 울랄라 블랄라 이게 반면인지 뭐하는 동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이것은 얘가 얘죠. 그죠? 이것은 익숙해요. In engineering, economics, companies, cities, organisms, and perhaps most dramatically, evolutionary process. 얘는 상당히 익숙하다. 공학에서, economics, 경제학에서, 기업에서, 도시에서, 어떤 생명체들,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 뭔지는 모르겠네요. Perhaps 아마도, Perhaps love, 따라라라라. 이 노래 몰라요? 네, 알았어요. Perhaps는 거죠. 자,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skyscraper 이게 뭐냐면 하늘을 긁어주는 건물. 얘들 하늘을 긁으려면 그 건물이 얼마나 올라가야 돼? 그래서 고층 건물을 skyscraper라 그래. 하늘을 긁어주는 건물. 그래서 고층 건물이야. scrape 긁다. 고층 건물. 고층 건물이야. In a large city. 대도시의 고층 건물은요, 상당히 더 복잡한 물체예요. 자, modest는 겸손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적당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거주지, dwelling은 거주지가 돼요. 가족 거주지예요. 이런 small town, 작은 마을에 있는 가족 거주지. 그럼 여기서 지금 뭐하고 뭐 비교하고 있냐? 고층 건물과 작은 건물을, 가족의 집을 비교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상당히 고층 건물이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별표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필자의 주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Underlying principles of construction and design, including questions of mechanics, energy, and information distribution, the size of electrical outlets, water faucets, telephones, laptops, doors, etc. all remain approximately the same, independent of the size of the building. 자, 얘가 필자의 주장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철저히 읽어두셔야 한다. 이 말을 쭉쭉 가볼게요. 내재하는 원칙들이죠. 무엇의 원칙? 건설과 디자인의 원칙. 쉼표와 쉼표는 두 개니까 여기까지가 사실은 다 삽입인데 일단 삽입인 걸 모르니까 해석해봐야 되잖아. 자, 디자인과 건축의 내재적인 원칙. 근데 뭘 포함하는 원칙입니까? 공학의 문제, 에너지와 정보의 공급과 배분, 그 다음에 전기, 아울렛이 뭐냐면 이런 것이 아울렛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적인 아울렛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꼽아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컨센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워터 파우셋이라는 것은 이건 수도꼭지 같은 거고요. 오케이, 물을 틀어서 나오는 그런 거, 전화기, 노트북, 문,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remain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똑같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야, 네? 아니 써봐. 대략적으로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똑같다. independent로 보면 무엇과는 독립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무엇과 독립적으로라는 것은 무엇과 별개로죠. 건물의 크기와는 별개로 똑같다. 그러니 복잡한 건물과 단순한 건물. 야, 복잡한 건물은 수도꼭지가 없어요? 있어요. 단순한 건물에 있어요? 있어요. 복잡한 건물에 문이 있어요? 단순한 건물에 있어요? 있어요. 자, 전기 콘센트 복잡한 건물에 있어요? 있어요. 좁은 건물에 있죠. 복잡과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건축의 어떤 원칙이나 디자인은 똑같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 자, 보세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스케일, 규모가 올라갔고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에 의해서 수반되지만 반면에 이렇다. 그럼 뭡니까? 기본적인 것은 똑같다. Maintaining basic elements unchanged or conserved. 이게 답이죠. 유지하면서죠. 뭐를요? 기본적 요소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 conserved는 보존된이죠.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왜 이렇게 답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 but이라는 이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다. 똑같다. The same. 맞지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이건 읽어야 돼요? 아니, 위에서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단순하건 복잡하건 기본적으로 똑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한 번만 해주시면. 3번 답은 뭐냐면 assigning, 배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을 현존하는 요소에. 이게 뭔 소리죠?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기능을 배정해라. 현존하는 요소에다가. 뭐야? 컨센트에다가 다른 기능을 배정하래. 이상하죠? 이렇게. 자, 5번에 accelerating, 가속화하는 거예요. 뭐를요? elimination, 제거예요. 쓸모없는 부분의 제거를 가속, 뭔 개소리야. 똑같다 그랬잖아. 똑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incorporating, 통합이에요. 이국적 물건들을, 이국적 아이템들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국적인 물건들을 통합시켜라. 건물에다가 이국적인 것들을 통합시킨다. 그런 얘기도 아니죠. 2번은 optimizing, 최대화, 최적화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의 사용을. structural,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시켜라. 아니죠. 그쵸? 단순하고 복잡하고 작고 크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똑같다는 얘기니까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수고하셨어요.